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해봐야 되는 첫 번째 기사, 한미 협상이겠죠. 당초 오늘로 예정이 돼 있었던 미국과의 2+2 회담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일정 문제로 연기된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는 무역 협상을 진행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러트닉 장관 CNBC 인터뷰에서 직접 오늘 한국인들이 내 사무실을 방문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협상이 다시 진행이 될 걸로 알려지면서 우리가 꺼내들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바로 방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관심사인 국방비 증액을 보관으로 준비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현재 계획상으로 국방비 한 3.5% 정도 달성이 무리한 목표는 아닌 걸로 전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국방비 3%대 증액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백악관 측에는 이미 전달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또 세간에서는 관세랑 안보를 분리해서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카드가 통할 것인지 이제 시일 내면 확인이 될 듯 보이는데요. 어쨌거나 실마리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증시에 대한 점검 잠시 뒤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기사 넘어가 봅니다.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에서는 테슬라가 화제였습니다. 주가가 무려 8%가 넘게 급락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테슬라가 한동안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말한 영향입니다. 장중한 때 주가가 10% 가까이 미끄러지면서 $300를 간신히 지켜냈는데요. 이미 2분기 실적이 미스가 난 상황에서 앞으로 몇 분기 동안 더 힘들 수 있다라는 발언이 투심에 악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러나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모든 기업인들이 번영하길 원한다라고 긍정적으로 언급하면서 그나마 안정을 좀 되찾긴 했습니다만 전기차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어려울 때 보입니다. 그럼에도 호재에 더 크게 반응했던 어제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과연 오늘도 그 흐름 지킬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점검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개별 기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ABL 바이오였는데요. 자, ABL 바이오가 기술 수출에 따른 계약금과 또 마일스톤을 앞세워서 연간 흑자 전환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GSK로부터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금을 수령한 데 이어서 산오피에 수출했던 파킨슨병 신약 후보를 임상 1상을 완료한 이후에 기술료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업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ABL 바이오는 파킨슨병 신약 후보 ABL301의 임상 1상 최종 결과 보고서를 3분기 내에 수령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상 완료 기술료가 올해 수익성을 개선하는 핵심 동력이 될 걸로 관측되는데요. 자, 이러한 호재를 반영해서 이미 ABL 바이오 어제 급등을 한 바 있죠. 그런데 이 재료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될 것인지 이제 시작인 건지 두 분과 함께 돌다리 두드려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하시죠. 금요일 아침입니다. IM증권 이화진 과장, 엠뱅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달력을 보니까 벌써 7월의 마지막 금요일이더라고요. 네. 7월이 다 갔습니다.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은데요.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전략, 우리는 어떤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지 오늘 장 키워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트럼프와 파월 사이 이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 먼저 우리 내부적인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원래 이제 7월 18일 날로 예정돼 있던 부산에서 타운홀 미팅이 그때 이제 갑자기 또 태풍이 오는 바람에 취소됐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부산에서 타운홀 미팅이 진행이 됩니다. 기본적인 주제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수부의 부산 이전 그리고 지금 이제 북극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큰 이슈로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내용들을 부산 시민들과 같이 토론을 할 예정인데 굉장히 이 두 가지 이슈가 앞으로 우리나라 또 먹거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말 이후에 관련 사항들이 또 나오면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싶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이슈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해수부 이전이나 북극항로 개척 같은 경우는 해운사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해운사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대표적으로 1등 종목이 HMM이죠. HMM 지금 단기적으로도 조정을 많이 했는데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북극항로 개척이라고 해서 쇠빙선을 봐야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해운이었습니다. 요즘 좋은 포인트를 잘 짚어주시는데요. 한번 지켜보시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 사이가 좋아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냥 냉정과 열정 사이에 좀 비슷한 뭐 인용을 했는데 네. 물론 지금 이제 연준 이제 공사 현장에 가서 이제 일단 만났습니다. 네. 이제 만났고 물론 이제 이번 주 초에 뭐 파월과 관련된 뭐 사임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뭐 달러와 약세화되고 뭐 이제 그만큼 시장이 좀 충격파를 줬죠. 그만 이제 시장은 물론 금리 인하라기보다는 향후에 이제 그 연준 이제 그 기관의 그런 독립성에 대한 언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불안 심리가 커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인터뷰에서도 계속 이제 파월에게도 장난삼아 이제 금리 인하 좀 해달라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CME 패드웨치에서도 뭐 이번 달 뭐 7월 31일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동결로 거의 한 90% 이상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9월 금리 인하로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와 이제 그런 파월 간의 관계가 좀 우호적 분위기가 가는 게 오히려 시장이 긍정적으로 가는 모습으로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오늘 뭐 한국과 이제 미국 간의 이제 그런 무역 협상이 좀 새로운 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는 늦춰지고 있음에도 뉴욕 증시가 이렇게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거 보면 이제는 그냥 방향성만 보자라고 해석을 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변수가 남아있죠. 바로 한미 간 협상일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셨던 포인트 첫 번째 기사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한미 간 2+2 협상은 미국의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서 무산이 됐습니다만 오늘 산업부 장관끼리의 만남은 이루어질 걸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뭐 방산의 키를 꺼내들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지금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우리도 일본, 유럽연합처럼 한 15% 정도로 이렇게 승부를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어제 그런 기준 자체가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 좀 생각을 했고, 물론 일본이 워낙 그동안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관세 협상을 계속 이제 지지부진한 이제 모습을 좀 보여왔었고,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좀 놀라웠던 거는 특히 LNG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뭐 참여와 이제 5,500억 달러와 관련된 투자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협상안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을 거고, 물론 이제 위성락 이제 국가안보실장도 계속 꾸준하게 사실은 그동안 나왔던 스탠스가 사실 LNG 쪽에서는 사실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이었거든요. 물론 어제 관련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은 일단은 이제 미국에서도 일단은 만남을 거절해왔다는 거는 일단은 그 협상안 자체가 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그 협상안에 대해서 뭐 지연 이슈라기보다는 결국엔 새로운 건수에 대해서 가지고 와라라는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이제 아까 여기 나왔던 것처럼 국방비, 그러니까 방위 분담비를 증가를 시킬 거냐, 아니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너네도 일본과 같은 똑같은 스탠스로 가져올 거냐. 그래야 뭐 어느 정도 일본 그 똑같이 상호 관세를 한 15%로 맞출 건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제는 뭐 시장은 그것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결국 여기서 과연 이제 새로운 이제 안건과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시장에 대한 뭐 만남이 더 좋아질 수 있는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키워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동차,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 철강도 있지만 새롭게 지금 조금 전에 속보도 보셨겠지만 방위비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이 정도는 늘릴 수 있다라고 키를 지금 던진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이에 맞서서 지금 미국 측에서 방위비에 대한 부담 확대는 필요하다라고 말을 한 걸로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그럼 방산주 입장에서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영역입니까? 그렇죠. 방산주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유럽 국가들도 본격적으로 2035년까지 5%까지 이제 늘리는 거고,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2.7% 이제 수준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2029년까지 이 상태로 이제 계속 꾸준히 국방비를 예산 늘리게 되면은 적어도 한 3.3%, 3.2% 정도 수준까지는 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물론 이제 워낙 이제 방위 쪽에 대한 수출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비를 이제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최근에 뭐 항공우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나라 국방부 쪽의 수주가 이제 계속 꾸준히 좀 나왔다는 측면이면은 국방비적인 입장에서는 오늘 방산주가 충분히 좀 시장에서는 조금 반응을 보일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오늘 마침 또 현대 로템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자세한 방산주 투자 전략은 잠시 뒤에 섹터 점검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기사 넘어가 보시죠. 요즘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2차 전지에 대한 의견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실은 테슬라는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결국에 관세 부담이 크다라고 CEO가 직접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힘들 것이다라는 게 투심을 짓누른 건데 결국에 그죠? 말씀하신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도 분석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제 발표가 났었죠. 매출이 한 12% 그리고 영업이익이 42% 정도 감소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인 자동차 매출도 16%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가 중요한데 내년 이제 말까지 연말까지 로보택시를 이제 출시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율주행으로 진행하는 로보택시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또 매출이 아니고 이게 자본금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매출과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시인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어제 또 주가가 8% 이상 폭락을 했는데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치적인 입장입니다. 제가 2달 전부터 강조했던 게 그때 희한하게 어떤 언론 브리핑에서 저도 이제 약간 의심스러웠던 게 일론 머스크가 오른쪽 그죠? 눈이 멍들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혹시 뭐 UFC나 격투기 연습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뭐 그런 내용 때문에 또 이제 이 잘못 보도도 될 수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공화당과 이제 배척을 하고 지금 집권당이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고객들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테슬라의 자동차를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싫어하기 때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장을 버려야 되고 근데 오히려 이제 어제 트위터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X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죠. 트럼프가 X에 자기 입장을 올렸는데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내가 죽이려고 하는 입장은 아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기업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오히려 올리면서 화해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말씀드린 대로 매출과 영업이익인데 7,500달러에 들어가는 세액공제가 줄어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원래 자동차들의 배기량에 대해서 배출가스에 대해서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할 줄 알았는데 약간 규제를 좀 풀어줬거든요. 이것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소비가 전기차에 대한 구매가 좀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면서 테슬라 보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는 계속해서 보수적인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이화진 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잠시 뒤에 섹터 점검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에이빌 바이오 소식도 한번 더블 체크해 볼까요? 에이빌 바이오의 연간 실적이 흑자로 돌아설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000억까지 매출을 돌파할 걸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골자는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마일스톤 유입, 기술료, 수령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건 무엇이고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려요.
일단 말씀드렸던 이제 2분기에 대한 뭐 흑자 전환 이슈는 이제 아마 4월 초에 이제 GSK와 계약했던 업프론트 계약금이 이제 수치가 되겠죠. 그게 아마 800억에서 900억 정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업프론트 계약금이나 로열티 같은 경우는 매출로 인식되지만은 이게 원가가 없죠. 그럼 그대로 영업이익으로 갑니다. 그럼 당연히 영업이익 흑자가 이제 올라가겠죠. 그게 첫 번째 2분기 실적의 모습이었고, 그럼 어제 왜 갑자기 20% 이상 주가가 올랐냐? 28일 날 574만 주 정도의 오버행 물량이 나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보통 12 물량이나 이런 전환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틀 전부터 매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매도가 가능했습니다. 어제 장 시작하셨을 때 아마 마이너스로 출발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안 나오네? 라는 이제 시장 인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쭉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늘 얘기를 하는 게 이번에 1,400억 관련해서 작년 6월 달에 처음 이제 기업 간담회를 했었고 어제 나왔던 어부행 물량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금융그룹 그리고 산업은행 그리고 이제 ATN 인베스트먼트와 같은 여러 한 4-5개 정도의 사업펀드가 있는데 이 1,400억 정도의 자금 조달은 결국에는 이거 ADC 이중항체 쪽만 연구할 수 있게만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IND 전인상 신청도 안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시작하는 게 ABL 205가 9월 달에 처음으로 신청을 파이프라인 신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2월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내년 4월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신청 안 한 상황에서 이 회사들이 단순하게 우리 6월에 신청했던 전환 가격이 24,0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9만 원 왔으니까 이제 팔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물론 이제 GSK가 기술 이전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었죠. 근데 아직까지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는 업프론트 계약금 얘기했죠. 3분기는 ABL 301 이제 우리가 3년 전에 이제 산업비의 기술 이전을 했던 게 임상 1상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하게 되냐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이자, 다인 이 회사들은 임상 1상 해다가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를 했고 임상 1상이 굉장히 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BB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이게 내진한 쪽이죠. 그만큼 원래는 전임상은 원숭이나 이제 쥐와 같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번엔 최초로 인간 관련된 대상으로 실험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정성 데이터, 결국에는 그런 독성에 대한 이슈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시장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다음 주 원래부터 이루어질 게 알츠하이머 컨퍼런스인데 이때 로슈가 이제 트론 제네마비라고 해서 임상 1B, 2A상이 이제 그 추적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애초에 수용처가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게 다음 주에는 이중 항체에 대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아마 이 종합적인 얘기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그 기업 간담회에서 이상원 대표가 더 추가적인 얘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301 만약에 인상 1상이 끝나면 700억이 들어옵니다. 그럼 또 3분기에 또 이제 마일스톤이 들어오겠죠. 그에 따른 뭐 기대감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굳이 이 회사들이 500물량들이 나올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승 모멘텀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버행 물량은 언제든지 아직 나올 수는 있죠. 이때 이제 회사에서 이제 공지를 낸 게 그거죠. 네. 자꾸 이게 전환 청구를 한 기업, 두 기업 한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전환 청구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가 이게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전환 청구를 다 해버렸고 네. 문제인데 나올 수는 있죠. 그거는 뭐 어차피 회사 마음입니다. 뭐 그런 거 있긴 하겠지만은 여기 모멘텀을 이런 우려들을 부식시킬 수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크게 세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GSK와의 계약 그리고 오뱅 이슈가 어쨌든 블럭이 됐다. 세 번째 ABL 301과 관련해 파킨슨병 신약에 대한 모멘텀 다음 주까지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이니까 한번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저희 섹터 점검 들어가 볼 텐데요. 어제 시장에서 그런 얘기 참 많았어요. 한미 협상이 연기된 김에 우리 시장도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다. 그럼에도 계속 가는 섹터는 갑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실적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섹터, 오늘도 실적에 대한 점검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설기계, 와, HD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이렇게 부스팅이 나올 줄까지는 몰랐는데 이거를 연속 두 자릿수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두산마켓이 또 실적을 내놓습니다. 그렇죠. 이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두산마켓보다 이제 어제 나왔던 거, 두산마켓은 이제 리포트를 보면은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어서 그거는 이제 리포트는 나중에 이제 오늘 발표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발표됐던 내용이 이제 HD 현대인프라코어인데 전반적으로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매출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17% 증가한 1조 1,846억을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30% 증가한 1,058억을 발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건설기기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나 또는 매출이 별로 안 좋은 기업들이 지금 국내도 국내지만 국내보다는 아시아 쪽, 특히 동남아나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특히 이제 현대인프라코아 같은 경우는 동남아하고 아프리카 쪽에 적극적으로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그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하반기 때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광산의 채굴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뭐 금리 인하 이슈 그리고 지금 이제 관세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하반기 이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왔던 불확실성이 다 해소가 되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HD 현대인프라코아 같은 경우는 HD 현대건설기계와 합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슈로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이제 소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건설기계 관련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좋은데 제가 보기에 하반기 때,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이후에 더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아직 휴전이 안 됐습니다만 휴전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휴전 협정이 체결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직격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HD 현대인프라코아 같은 건설기기이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까지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급등을 했는데 조금 눌렸을 때부터 하반기까지 좀 길게 해요. 네, 네. 조정이 오더라도 그게 조정이 많이 깊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약간 기다리고 있다가 조정이 네. 좀 온다면 정말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두산 마켓이 오늘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는데 그래도 HD 현대인프라코어의 주가 매력도가 더 높은 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맞서는 섹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인데요. 테슬라 실적 쇼크에도 우리는 개별적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특히 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인공이었죠. 중국의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서 중국 기업과 이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라는 게 그 배경이었는데 어제 근데 엔솔도 엔솔이지만 소재나 ESS 쪽도 전체적으로 좋아서요. 네.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2차 전지 앞서는 이제 보수적인 의견이었는데. 네, 일단은 뭐 지금 물론 우리가 시장에서 다 노출되어 있는 뭐 IR에 관련된 뭐 조기 폐지 정책 이게 아마 9월 30일 날 이제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아마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겁니다. 이게 일단 시장에서 노출되어 있죠. 물론 이제 북미 쪽에서 전기차 침투율 30년 기준으로 22%까지 떨어질 수 있다. 원래 30% 정도 봤었는데 근데 최근에 2차 전지가 움직였던 이유는 결국엔 중국과 관련된 공급망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BYD가 지금 하나둘씩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잡음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하청업체들한테 지급 대금을 한 250일 정도 뒤에 줬었는데 60일로 땡겨달라 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BYD 입장에서는 실적 재무상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제 그러면서 사실 BYD가 계속 꾸준하게 어음을 한 70조 이상 올라왔던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탄산리튬 가격이 톤당 지금 한 5만 7천 위안까지 내려왔다가 어젠가 한 7만 7천 위안까지 쭉 올라왔죠. 네. 그러면 지금 리튬 가격이 바로 최근에 리튬 회사들이 뭐 하이드로 리튬이나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물론 이 회사들은 바로 이제 실적에 찍히겠죠. 그러면 양극재 회사들은 3개월 뒤에 반영이 되고요. 이게 배터리 셋업체들은 6개월 뒤에 반영이 됩니다. 이 가격 자체가. 그러면 업황이 회복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세는 하반기에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여러 2차 전지 애널들이 3분기까지는 적어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매매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네. 왜냐하면 업황이 아직 해지는 않았으니까. 그럼 적어도 지금 이제 어제 테슬라 관련주들 움직였던 게 LNF였죠. 그리고 이제 LG 엔솔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 이제 어제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한 거는 로보택시와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로보택시는 내년부터 이와 관련된 전용 자동차를 이제 출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목표가 내년부터는 그 수백만 대 이상 이제 출시를 하겠다는 얘기를 꾸준히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 분기 인도량 자체가 제가 알기로 38만 6천 대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작년에 아마 40만 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충분히 좀 알고 있는 시장이고 아까 독일 그 특허 침해 관련 이슈가 있는데 이게 최근에 노스폴트가 파산했습니다. 그게 그쪽 전용 그 관련 회사들이 볼보랑 폭스바겐이에요. 그 중국의 그
신왕다인가요? 그 회사가 어제 특급회의에 있는데 이 회사가 사실 폭스바겐 쪽에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폴보와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LG 엔솔에 세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동안 리스크 악재 부분들이 하나둘씩 소멸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일단 리튬 가격 상승에 따른 일부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이다. 그럼 오늘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본 실적을 내놓지 않습니까? 네. 물론 잠정치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물론 테슬라향 특히 LG엔솔, LNF,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이게만 지금 일단은 타겟으로 네.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에코프로 BM도 지난 분기 때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흑자에 대한 영업이익은 확대는 될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그런 컨콜에서 초과적인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재신청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흐름은 좀 좋아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흐름은 결국에는 이제 만약에 오늘 LG 엔솔이 잠정 실적 발표에서 흑자는 나오긴 했지만은 결국 이제 APC 이후에 그에 대한 재고적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하반기도 확대될 수 있는지 여부 이게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다음 섹터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한라인에서도 잠깐 다뤄봤지만 방산도 포함이 돼 있고요.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먼저 방산, 어제 전력을 봐야 되나 원전을 봐야 되나 전체적으로 대장주들 실적이 오늘 다 나오기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방산 먼저 볼게요. 오늘 현대 로템, 다음 주에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줄줄이 실적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방산주에서도 실적 기대 기업을 가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원픽이 이제 LIG 넥스원이었는데 LIG 넥스원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조만간 발표를 할 건데 연결 매출액을 보니까 2분기 때 이제 8,930억,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7% 급등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더 기가 막힙니다. 그동안 이제 878억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한 78% 정도 급등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컨센 대비,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무려 영업이익이 4.4% 더 상회했다는 수치입니다. 특히 이렇게 수치가 좋아진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중동 전쟁 분정으로 미사일을 많이 쐈기 때문에 대공 미사일 체계를 많이 걱정을 하고 그쪽 부분의 섹터가 이제 많이 수출이 늘어나고 있죠. 예, 특히 한국형 미사일 체계라고 하고 있는 KAMD를 중동 지역에서 많이 인정해 주고 있는 분위기고 특히 천궁2의 중동 수출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제가 1분기 때 말까지 이제 있는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한 매출이 수주 잔고가 22조 한 9천억이었는데 국내에서도 지금 수주가 한 9조 정도, 중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수출이 한 11조 정도 나왔고요. 3조 원은 비공개 수출 항목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 비중입니다. 금년까지는 전체 매출의 수출 비중이 25%밖에 안 되는데 2027년부터는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같은 지역에서 현지에서 직접 이제 이 방공 체계를 구축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 5%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매출의 비용이 한 30% 정도 매출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가격도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다는 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매출하고 영업이익 피크가 28년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최소한 1, 2년 이상은 주가가 더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약간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는 하겠죠. 그래서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 실적 좋은 건 다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매출 돌파구를 찾는지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중동 수출 비중이 얼마큼 늘어나는지를 지켜보자라는 맥점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현대 로템 실적 궁금해지네요. 한번 지켜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안에서도 오늘 상당히 많은 실적들이 나옵니다. 기아, HL맘도, 모비스까지 나오는데요. 어제 현대차 실적을 보면 잘 팔았는데 영업이익단이 좀 아쉬웠어요. 결국 관세 타격이 쉽지가 않다라는 건데 다음 주에 협상 기대감이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자동차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상당히 애매해요.
그렇죠. 사실 지금 상황에서 자동차를 사야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방향 제시하기는 결국 관세에 따라 달려 있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의외로 좀 매출은 좀 선방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1분기 때 관세 이양에 따라서 좀 선제 주문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틀 전에 GM이 실적이 사실 쇼크가 나오게 되면서 같은 영향을 좀 받을 줄 알았는데, 일단 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관세 이양이 한 8,000원 정도였습니다. 8,000원 정도가 좀 반영이 되어 왔고,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해왔지만은 하반기 물론 이제 그 환율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좀 있기는 하겠지만은 좀 관세와 관련된 대응 전략들을 제시한 게 일단은 뭐 인센티브겠죠. 물론 딜러들의 그런 인센티브 변화에 따라서 비용을 좀 조절할 필요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결국에는 그런 이제 뭐 오늘도 뭐 기아가 뭐 실제 발표를 하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이제 결국 이거 미국 쪽에 대한 공장 이전에 대한 전략이나 아니면은 전기차와 같은 이제 하이브리드와의 그런 믹스 전략에 따라서 좀 하반기에 조금 거기에 따른 비용을 최대한 줄여보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2차 전지와 관련된 리스크는 사실상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노출은 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둔화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 관세가 우리가 예상했던 25에서 만약에 15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만큼에 대한 뭐 실적 베이스가 수익성으로 바뀔 수 있는 전략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협상에 따라 달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인지 나오고 나서 접근을 할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중요한 건 또 그게 있겠죠. 현대차 지주사 전환. 그게 하나의 또 모멘텀 될 수는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자동차 업황 자체는 관세 협상의 관세율이 얼만큼 되는지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 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기업의 중심을 잡아놓고 주말 쉬러 가면 좋을지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사실 많은 리포트가 이제 1분기 때 피크지 않을까, 매출과 영업이 다 그렇게 나왔는데 오히려 2분기 실적이 더 좋죠. 지금 매출 확인해 보니까 연결재무제표로 해서 한 6조 5,900억,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82% 성장한 수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345억으로 무려 전년 동기 대비 117% 늘어난 수치입니다. 확인을 해보니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게 천무 그리고 K9 자주포인데 폴란드 같은 경우는 K9 자주포가 얼마 전이죠. 18문이 이제 이게 매출로 잡혔고, 그리고 천무 같은 경우에도 15대 이상 매출로 인식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특히 뭐 지상방산 매출 같은 경우에도 매출 규모가 1조 9,300억으로 44%, 그리고 영업이익도 4,643억으로 한 78% 급성장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자체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도 아주 탄탄하게 늘어나고 있고, 자회사죠. 지금 연결재무제표로 연결이 돼 있는 게 하나오션인데 2,751억 정도, 그리고 하나시스템도 692억 정도 실적 추정치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하반기는 더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1, 4분기, 2, 4분기 때 피크를 찍고 더 이상 매출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우디가 대규모 전력 증강 발표를 했기 때문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사우디의 계약 체결 관련된 이슈가 살아남아 있고요. 특히 장갑차나 자주포, 다연장 로켓, 방공 시스템 같은 시스템들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출이 하반기 때 더 많이 찍힌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동유럽과 북유럽 같은 경우에도 천무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얼마 전에 이제 폴란드 국영 기업이죠. WB하고 천무 유도 관련해 가지고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합작법인까지 계약 체결했는데,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도 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하반기 때가 더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정말 방산주에서 대장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산주 흐름 어떻게 움직일지 너무 궁금한데 두 가지 옵션 주어졌습니다. LIG넥슨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에 맞서는 기업은 LS 일렉트릭인데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들고 오시지 않을까 했는데 LS 일렉. 저는 BHI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네. 아, 실적이 네. 어제도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걱정을 했죠. BHI 네. 실적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어제 두산 네. 에너빌리티보다 BHI가 더 급등을 했던 이유가 아. 20% 이상 올라갔던 이유가 네. 2분기 실적이 여러분 기대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에 지금 수익률이 지금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BHI가 제일 높은데 네. 아마 BHI가 두산 에너빌리티 뛰어넘을 것 같아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 나와보면 알겠죠. LS 일렉트릭 어떻습니까? 뭐 실적 나왔죠. 물론 아마 이번에 HD 현대 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은 좀 실적에 대한 미스는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바입니다. 네. 왜냐하면 좀 관세 예약도 좀 있었고 좀 재고에 대한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리스크 소멸로 좀 보는 게 맞고, 물론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북미 쪽의 비중이 좀 작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쯤에 실적 발표가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좀 서프는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LS 일렉트릭은 물론 기존에 이제 배전반 쪽에 비중이 훨씬 컸고, 이제 사실 하반기 때부터는 거의 이제 초고압 변압기 쪽에 대한 수주 물량들이 더 많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상승이 좀 나왔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이제 예전에 1분기 실적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려해왔던 부분들이 결국 이제는 이제 하나둘씩 해소되는 과정이다라고 해봤을 때, 물론 이틀 전에 알파벳도 실적 발표에서도 AI 캐피스 투자를 더 늘렸죠. 아마 다음 주는 메타가 아마 65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 이상은 저는 올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향후의 에너지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진 만큼 LS 일렉트릭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전력 안에서 궁금했던 게요. HD 일렉이랑 LS 일렉이랑 다 미스가 났는데도 네.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효성은 잘 넣을 거 아는데도 좋았단 말이죠. 네. 그러면 굳이 따지자면 좋을 기업, 효성 오늘 발표로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인가요? 그 네. 기업의 매력도가 더 높지 않을까요? LS보다. 아마 대다수의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130만 원 이상대로 지금 목표가를 아마 수정을 했을 겁니다. 네네. 물론 이제 매력은 있겠죠. 그냥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우성중공업은 그런 측면에서는 똑같은 뭐 사양식부처럼 갈 수는 있겠죠. 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난 못 사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 것 같아서 LS 일렉트릭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리에 대한 매력도, 그 부담의 차이였던 것 같네요. 네, 오늘 두 분 많은 힌트 주셨는데요. 도움 말씀 주신 이화진 과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